네, 이게 비대면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좀 힘드네요. 뭐 저기도 속을 썩이고 컴퓨터도. 네,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다음 장면이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사각통, 한테통, 월동 포장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그 먹이층을 이 칸수를 저기 해야겠죠, 그죠? 쓸데없이 너무 그 공간이 넓으면은 많은 칸수를 너무 쓸데없이 많이 저기 하면은 더 추우니까 적당한 칸수. 예, 칸수를 해서 적당히 저기 해가지고 충분한 먹이장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근데 한테통은 그게 안 돼요. 그냥 하나. 그걸로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보면은 뭐이 설탕포대나 뭐 이런 이 저기로다가 요즘은 설탕포대 안에 한 면은 이 비닐 코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바람에 저기 돼도 안으로 습이 안 들어가는 이렇게 하고서 단단히 이제 테이프나 이런 걸 이용해서 붙이고요. 그러고서 보온재로 이렇게 푹 싸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보면 따뜻한 보온재 외부를 감싸고 네 번째 보면은 위에서 이제 저기 뭐야, 눈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무거운 거. 너무 칸수를 너무 많이 높게 하면은 겨울 바람에 강풍에 쓰러질 저기도 있고 하니까 적당히 보관은 저기 칸수를 조절해 주는 게 좋아요. 먹이를 적당히 먹이칸을 주는 게. 예, 그렇게 하시고 다섯 번째 보면은 이제 보온덮개로 이게 단단히 싼 거죠, 그죠?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섯 번째 보면 비닐로 이렇게 비닐로도 하고 위에도 단단히 저기를 했죠. 고정시켰죠. 그렇죠? 예, 젖지 말아야 되니까 사실 5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면 비바람이 치거나 눈비에 젖으면은 이게 이 얼으면은 건조해 말랐을 때보다 내부가 더 추워져요. 그러니까 젖지 않게 비닐을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 여섯 번째는 뽁뽁이 저기죠. 뽁뽁이 같은 걸로 이렇게 시중에 많이 있죠. 뽁뽁이 그걸 이렇게 감쌌어요. 좀 더 따뜻하라고. 예,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월동 먹이하고 그 월동 포장의 관계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월동 먹이가 많다고 해서 월동 포장을 작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히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월동 먹이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먹이는 겨울에는 크게 벌이 움직이질 않고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필요치는 않아요. 즉 쉽게 얘기해서 숙장벌이다. 그러면 한겨울에 한 장도 못 먹어요, 먹이를. 좀 덜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벌이 세력하고 월동먹이하고의 관계는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한 장, 이 먹이를 한 장을 넣어줬어. 근데 한 통에는 벌이 100마리가 있고 한 통에는 200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겨우내 어느 게 꿀을 더 많이 먹이를 먹을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00마리 있는 곳이 더 많이 먹을 것 같으죠? 아니에요. 100마리 있는 곳이 더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추우니까. 열을 내기 위해서는 먹이를 많이 먹어야 되거든. 그만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벌 숫자가 많으면은 여럿이 으쌰으쌰 하면서 열을 내니까 먹이를 덜 먹어도 자기들한테 필요한 같은 공간, 즉 저희 같은 공간에서는 200마리 있는 것이 오히려 먹이를 덜 먹고서도 열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벌을 이제 이 먹이를 이렇게 줘 보면은 먹이가 가장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겨울철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벌도 나와서 먹은 만큼 똥을 싸야 되거든. 그걸 분변이라고 그러죠. 그죠? 분변을 많이 하는데 벌을 깨우고 난 이후 새끼를 많이 산란했을 때 분변을 더 많이 해요. 그거는 먹이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로 미뤄볼 때 벌을 깨우고 난 이후에 먹이 소모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벌을 깨우고 난 이후에 먹이가 절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먹이가 부족했을 때 벌을 깨우고 난 후에 사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숙성이 되지 않은 먹이를 먹게 되면 설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저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먹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극 사용을 좀 필요로 하는 건데 왜? 달달한 물이 들어오고 있다. 먹이는 충분하지만은 먹이장은 충분하지만 달달한 먹이가 들어오고 있다는 인식을 해서 그 자극 사용을 해줘야 할 시점에 먹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자극 사용이 필요한 시점에 먹이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죠. 즉 가을에 먹이장을 충분히 비축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또 그리고 그 이 자극 사용을 했을 때에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벌은 움직이면 열이 나요. 따뜻한 그 이 저기가 나오거든요. 열을 그 하는데 벌을 깨우고 난 이후에 자극 사용을 하면은 얘네들이 열심히 빨아다가 소방에 해요. 그러고서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환풍 작업도 해요. 그러다 보면 잔이 열이 나. 그러면은 그 안에 벌통의 안에 온도가 벌을 키우기 좋은 그런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극 사용이 필요한데 먹이 사용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숙성이 안 된, 그러니까 설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저기 하면 안에 통풍이 안 되게 하면 습이 높아지면 결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안에 저기 온도와 바깥의 온도가 차이가 생기면은 얘는 수증기가 나가다가 갑자기 결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물이 흐르거든. 줄줄 흐르게 돼요. 벌통 안이 습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쾌적한 온도가 여건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당히 해서 쾌적하게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월동 포장을 너무 과하게 해서 하거나 또 미비하게 해서 너무 많이 움직여 수명이 짧아지기도 하는데 과하게 했을 때는 왜 그 수명이 짧아지냐? 벌이 흩어지니까 자꾸 움직이니까. 예, 벌은 대충 움직이지 않게 해야 돼요. 겨울에는. 왜 그러냐면은 벌의 수명은 건전지 배터리하고 같아요. 배터리는 이 용량이 있잖아, 그죠? 그 한 개에 저기 1.5V 그 용량이 있는데 얘를 다 소진하게 되면 얘는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즉 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수명이 단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대수 좀 더 덜 움직이게 해주는. 그래서 겨울철에 덜 움직이고 새끼를 키울 때 많이 움직이게 함으로 인해서 봄벌이 세력이 많이 왕성해지도록 그렇게 새끼를 육아를 할 수 있는 가을에 태어난 벌들이 봄 4월 말까지 해서 그 다음 후대를 충분히 키워놓고 세력을 키워놓고 난 후에 죽어도 죽어야지 내 벌이 건강하고 튼튼한 벌이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린다면은 손실이 크죠. 그리고 봄이 되면은 낙봉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가을서부터 봄까지 세력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움직인 만큼의 저기가 수명이 짧아지니까 뚝 떨어져요. 뚝 떨어졌다가 다시 새로운 새끼벌들이 나와가지고 유봉이 태어나고 하면 다시 세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봄에 급격하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예, 그런 역현상이 벌어지니까 요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벌이 세력이 좀 줄어든 것 같은, 즉 쉽게 얘기해서 3월 초 이 무렵이 되거나 3월 중순 이후에 되면은 내 벌통의 숫자가 겨울에 많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밀착을 해줘야 돼요. 내 세력에 맞게끔 섭을 빼줘야 되는 거죠. 섭을 빼서 밀착을 시켜줘야 돼요. 밀착을 안 하게 되면은 벌이 세력이 빨리 늘어나지를 않아요. 밀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벌 저기 사육하는 데서는 밀착이
옛날 재래식 그 이 사육 방법에서 그런 게 그 없었는데 지금 계량통을 사용하면서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밀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예, 겨울나게 봄볼 깨우기 이제 이거 가온도 하고 이런 적인데 보면 이제 그 이 겨울에 지금 이제 첫 번째 그림 보면 눈 올 때 찍은 장면이네요, 그죠? 예, 공간에 이제 이 해가지고 열선도 넣고 이렇게 그 하는데 저 가운데 거는 보면 이제 자극 사용을 하는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자극 사용. 이제 봄보를 깨우고 그때 꽃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언제쯤이냐 하면은 보통 4월 중순, 예. 아니면은 4월 초, 요때쯤 찍은 저기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3월 중순 이후 이 적에서부터는 자극 사양을 하는 거죠. 그죠? 요건 단독 사양이네요. 그죠? 그렇게 지지대를 이용해서 페트병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런 자동 사양기가 들어있어요. 이런 자동 사양기. 그러면서 위에 페트병을 이용해서 계속 그 안에 뚜껑을 안 열어도 되죠. 안 열고서 그냥 요거를 이렇게 이 피트병에만 채워주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은 이런 거 냉해 산란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벌이 많이 흩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 충판이나 봉판으로 많이 이제 일벌들이 붙게 되니까 요럴 때 갑자기 꽃샘추위가 오거나 그런 벌이 갑자기 이렇게 흩어져 있던 벌들이 추우니까 움츠려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해 부분에 유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사육농가에서 적절히 안배해주는 관리를 해줘야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분봉열, 봄에 깨고 나서 보통 이제 한 4월, 5월 중이죠. 4월 중순 이후에 분봉열이 생기는데, 이를 알아보면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분봉열을 어떻게 알아? 그러는데, 양봉은, 이 수포를 안에 내금을 해봐야 알아요. 근데 토종벌은 밖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하단 이 우측에 보면은 고추씨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죠. 예. 요 소문 입구에 이런 고추씨 같은 거를 이렇게 물어내요. 고추씨 모양 가지고 동그란 거 위에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면 점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수펄집 뚜껑이에요. 토종벌은 이거를 해요. 수펄집이 뚜껑이 양봉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수펄집 뚜껑을 이렇게 해서 자꾸 물어내요. 요거를 보면은 수펄이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수펄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토종벌은 절대 분봉열이 안 생기면 수펄을 키우질 않아요. 양봉은 뭐 계속 저기 키우는데 이 토종벌은 안 그래요. 분봉열이 생길 때만 수펄집을 달고 수펄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수펄이 이제 저기 한 거 보니까 분봉열이 생겼구나. 그러면 이제 분봉을 할 수 있는 강제 분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고 왕대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면은 분봉열은 신앙보다 구황이 더 심해요. 그래서 내가 저기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9월에 왕을 신앙을 유입시키는 경우도 요즘은 흔해요. 계량통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있는데 보면은 봄에 전년도 봄에 있는 구황하고 8월이나 9월에 저기 했던 구황하고는 좀 분목열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많이 저기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 모기가 이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왜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봄에 먹이 사양을 한 거하고 가을에 충분히 먹이를 비축이 돼 있는 점일장을 저기 한 거하고 보면은 점일장에 충분히 있는 통이 훨씬 더 세력이 더 잘 커요. 예, 그런 거니까 점일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겨울 모기가 모기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저기 하고 가운데 있는 건 화분떡이네요. 그죠? 벌을 깨울 때 쓰죠, 우리가. 화분떡을 이렇게 얹어주는. 지금은
저기 뭐야, 그 사각통도 화분을 위에다 얹어주는 게 좋아요. 밑에다 넣어주는 것보다 위에. 그럼 위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예. 이거는 월동 포장재 저기네요. 그죠? 좌측에, 맨 위에 좌측에 보면 요거는 스펀지, 은박질 된 스펀지죠. 그죠? 벌통 높이하고 그 사이즈 이렇게 해서 뭐 잘라서 맞추면 되고, 가운데 이거는 저기네요. 보온재. 보온재 저기를 잘라서 이렇게 위에 덮어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환태통이죠? 환태통이 운치 있고 뭐 어디 있죠? 환태통은 이렇게 위에 이용도 엮어서 이렇게 해줬고, 예. 어디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말아서 파는 거죠? 여기 천물점이나 이런 데 가면 요즘 많이 써요. 뭐 가격도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두 개는 보면 외부 포장재인데, 이게 이제 스펀지가 되어 있고 은박지가 되어 있는 게 좋은 게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안쪽에는 저기가 있어요. 접착제가 돼 있어가 이렇게 볼통에 붙이면 잘 붙어요. 그런 저기 외부 포장, 내부 포장재, 예, 그런 거 있고. 예. 요건 이제 계량통. 앞에서는 이 사각통 이제 환타통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량통은 두 가지를 하죠. 내부 포장도 하고 외부 포장도 하고 두 개를 다 저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앞에 뒤에 가면 이제 열선 넣는 것도 나오겠지만, 예, 열선도 넣고 이렇게들 하죠. 예, 그래서 보면 계량볼통은 내부 포장과 외부 포장 두 가지를 한다 그거죠. 보면은 이제 우측 부분 외부 포장 이게 계량통 요거는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양봉통을 이용해서 토종벌을 키울 때 해놓은 건데 그렇게 그냥 해서 스펀지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말아요. 말고서 붙인 거죠. 접착대.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위에도 이제 이렇게 하고 예. 근데 주의할 점은 환풍이 되게 해줘야 돼요. 환풍. 예, 환풍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재래통에서는 환풍이 잘 안 되죠. 현재까지 사육하는 저기는 예, 그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 순환보온은 보통 한쪽에 이제 공기 이따 설명 좀 드릴 거예요. 순환보온 방법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외부장 접착제 은박이 돼 있는 저기 붙어 있는 그런 스펀지 맞게 재단을 해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여기 감싸면 그리고 이제 비닐로 안 젖게 잘하고 밑에 그림 저 좌측에 보면은 예전 마냥 집을 넣었죠. 집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가운데 보면 내부 포장 저긴데 자 보세요. 가운데 계량통인데 이 양쪽 벽면에다가 이렇게 스펀지를 넣었죠. 스펀지가 이제 어떤 이 저기냐면은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요런 거 이렇게 된 거. 요런 거. 여기 스펀지예요. 그 안에 저기 있고 이 양면에 이렇게 은박지가 되어 있죠. 요런 걸 이제 대놓은 거예요. 보온. 벽면이 따뜻하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 보온 덮개를 이렇게 이 덮은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장한 거. 예. 그런 적입니다. 예. 결국 이제 월동 포장을 하기 전에 항상 봉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봉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봉구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월동 포장 이 시점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 벌이 흩어져 있으면은 아직 월동 들어갈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월동이 들어갈 준비가 된 봉구가 형성되는 그 시점을 보고서 이렇게 저기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월동 먹이도 중요한데 근데 벌의 세력도 중요하고 다 저기 한데 오히려 봉구 형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봉구 형성하는데 벌이 서로 뭉치지 않으면은 추위를 더 많이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봉구가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얘가 서로 이 따뜻하게 지내게 돼야 되는데 흩어져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 그죠? 모기가 아무리 많고 세력이 아무리 커도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제주도나 이쪽에서는 연중 무월동으로 이 적이 되니까 이 상관이 없지만
특히 우리 충북지방 같은 경우에는 봉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보면은 이 어떤 분들은 아직도 산란하고 있어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서는 자꾸 산란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좀 봉구 형성도 좀 돼야 되고 먹이장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보면은 재래식 사육에서는 되게 일반적으로 밑부분에 지금 밑에 이 그림이 이게 재래식 이 겨울 이 봉구 형성한 모습이거든요. 예, 우측에 있는 거는 이거 분봉했을 때 분봉 났을 때 한 거하고 좀 뭉친 상태가 틀리죠. 단단 좀 분봉 거 저기는 좀 허술하죠. 근데 겨울 봉구는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 한태통이나 사각통에서는 이런 적인데, 계량벌통 요즘은 많이 쓰고 있는데, 예, 미니소초 이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거나 하면은 벌들이 한 군데 이렇게 꽉 뭉쳐 있는 게 보여요. 그 참고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잘된 봉과 잘못된 봉구에 대해서 할까요? 계량통이나 여기에서는 계량통 같은 저기는 이렇게 보면은 뭉치는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재래식 벌통 이 사육방법에서는 전부 다 밑으로 뭉치죠. 이렇게 밑으로 뭉치고 우측에 있는 그림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죠. 제가 앞뒤 이렇게 저기를 해놨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앞쪽이 되게 햇볕이 드는 쪽을 많이 이 벌통을 놓거든요. 그러니까 벽면이 더 따뜻한 거예요. 거기 햇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벌들이 그쪽으로 몰렸고, 뒤는 좀 추우니까 겨울에 그늘진 곳이니까 좀 썰렁하잖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뭉친 거예요. 이게 이런 봉구 형태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 그거죠. 예. 근데 이제 재래식 벌통 이 재래식 볼통은 그렇고, 계량 볼통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내가 여기서 1, 2, 3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그죠? 예. 1, 제일 좋은 거죠. 저기가, 1번 이제 이 상태. 1번은 소문 있는 앞쪽. 요거 가운데 그림이 있죠. 그죠? 요게 소문 있는 앞쪽으로 뭉친 거예요. 왜 앞쪽으로 뭉쳤냐 하면은, 이거는 항상 벌통 놓을 때 보면 이 남쪽을 향해서 많이 놓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해,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 그림 마냥 아래. 그리고 가운데 뭉친 게 있어요, 또. 근데 위쪽으로 치우쳐. 지금 하단 오른쪽에 보면 X표를 해놨죠. 이렇게 보면 위쪽으로 뭉쳐 있어요. 그리고 소문 반대쪽인 가운데 그림을 보면 앞쪽으로 뭉쳐있지만 이 뒤쪽으로 뭉쳐있. 이건 음달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잘된 거는 1, 2, 3번이고 4, 5번은 잘못된 봉구 형성이에요. 이럴 때는 벌을 털어서 다시 뭉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저기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예, 요거 봉구 형성 위치 형태로 본 차이점 그랬죠, 그죠? 그 밑에 이 우측이 소문이죠, 그죠? 그리고 봤을 때 월동시 봉구 형성 위치로 본 비교 검토 이랬죠. 여기 보면 4번. 4번이 1번보다는 좋다는 얘기예요. 가장 바람직한 봉구 형태라는 거죠. 맨 하단 아랫부분에 봉구가 쭉 형성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번보다 5번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또 4번보다 1번이 안 좋고 1번보다는 5번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가운데 뭉쳐 있는 거죠. 이게 4, 1, 5 순서를 보면은 가장 좋은 거를 보면은 4, 1, 5 그리고 5번보다는 2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하고 2번보다 3번 최악이라는 거죠. 위로 봉구가 형성되는 건 가장 안 좋다는 얘기죠. 뒤로 뭉친 것도 안 좋은데, 예,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면 그렇죠. 4번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1번이 두 번째로 좋고, 그 다음에 5번 위치가 좋고,
이 밑에 저기는 안 좋으니까 봉구 형성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이거는 이제 아주 추운 겨울 되기 전에 사람들이 사육 농가에서 인위적으로 이거를 조정해 줘야 돼요. 벌을 다시 털던가 해가지고 봉구 형성을 다시 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털을 때 왕이 손실되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돼요. 네, 처음에 봉소리나 이런 걸로 살살살살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하고서 다시 하면 다시 뭉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겨울에 이제 점일장의 역할. 점일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먹이의 역할도 하지만은 난로의 역할도 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꿀은 일반 물보다 밀도가 높아요. 더 무겁죠. 들어보면은 그거는 흙보다 돌이 더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돌이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옛 어른들 그러죠. 예전엔 지금은 교통이 좋아져서 좋지만은 예전엔 걸어서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그리고 깊은 산은 저기도 있고 인가가 드문 곳도 많았고 그런데 겨울에 가다가 길을 잃거나 이랬을 때는 산에 있는 나무라도 모아가지고 불을 이렇게 지피는데 추우니까 돌을 넣어가지고 적당한 크기의 돌을 넣어가지고 얘를 달고서 이렇게 수건에 싸던가 해서 꼭 끌어안고 자면은 아침까지 따뜻하죠. 우리 선조들이 뭐를 해요? 구들방을 만들죠. 전 세계적으로 구두를 이용해서 이 난방을 하는 건 우리 한민족밖에 없어요. 근데 전 세계인들이 그걸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원리예요. 즉, 꿀장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따뜻해지면은, 낮 동안 따뜻해지면은, 이게 밤에 난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을 추운 쪽으로 자꾸 이렇게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은 또 다시 해가 뜨면은 따뜻하게 데펴지고, 이런 난로의 역할도 한다는 거죠. 먹이의 저기만이 아니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림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보통 위에서 본 건데, 이렇게 좌측 그림을 보면은 이쪽에 소비 늑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격리판이 있고, 공간을 한 2cm 정도를 띄우고, 본체로 막아요. 이런 스펀지. 이걸로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요게 사양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뜨려 막는다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여기를 본체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위를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저기가 있느냐면 안에 공기는 막아놨는데 이 안에서 공기가 순환을 하는 거죠. 제가 화살표 우측에 그림 보면은 이렇게 이 순환을 한다고 해놨죠. 즉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그랬다가 이게 차가워지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거를 순환 보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꽉 막아서 붙여놓으면 공기가 흐르는 공간이 없으면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을 이렇게 되게 우리 어릴 때 저기 보면은 되게 그러잖아요. 그죠? 이 웃방이라고 그러죠. 웃방. 웃방이 있고 아랫방.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웃방엔 차가워. 근데 웃방 문을 열으면 그 찬 공기가 훅 들어오죠. 훅 들어와서, 저기 놀래죠. 근데 아랫방에 있는 저기가 따뜻한 공기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에 있는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연기를 내면은 따뜻한 연기는 천장 쪽으로 가요. 천장 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 빠져나갈 군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밑부분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고 이게 이렇게 가서 순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 원리.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쾌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온 계량통에서 보온 저기 포장을 할 때, 월동 포장을 할 때도
그 부분 참고해서 이렇게 좀 약간 공간을 띄워서 많이 띄우지 마시고 적당히 띄워가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게 공기의 흐름이 생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 환풍구, 예, 앞에서도 얘기했죠. 환풍구에 대해서 이 환풍구가 옛날 재래식 저기에서는 위에를 보통 위에를 이따 그림 나오겠습니다만은 완전히 황토기나 이걸로 막아요. 밀봉해 버려요. 환태통도 그렇고 완전히 막아버려서 이 들어갈 공기가 없게. 그러니까 하면은 그러죠. 왜 이게 저기 없어요? 그러면은 찬 공기가 들어가면 꿀을 안 채워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저기가 안 된다고 그러죠. 순환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환풍구예요. 지금 우리가 2009년도서부터 낭충봉화 이 부패병 이 저기에서 이 저기 한 게 큰 피해를 보게 된 게 물론 환풍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질병에 참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건 이 사육 이 저기 환경이거든요. 사육 환경이 자꾸 안 좋으니까 안 좋아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위에 그런 많이 저기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교재를 받아 보시면은 요걸 참고해서 읽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밑에 이 환태통 사진은 이제 동네 선배 저기를 볼 동안 제가 찍은 거거든요. 보면 환태통 논자리에 보면 바닥이 이렇게 전부 다 그림 보면은 동그란 저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흐른 자국 있고 맨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저기가 막 줄줄 흐르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밀기 때 꿀이 많이 들어올 때 꿀을 많이 갖다 채우면은 이게 물꿀이거든요. 이거를 수분을 증발시켜서 이 수분 함량을 줄여야 돼요. 그럼 환풍 작업을 하거든. 근데 이 공기가 이 흐름이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벽면에 붙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수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결로가 생기니까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말벌은 물을 많이 빨아가거든요. 말벌은 집을 짓기 위해서 물하고 나무에 저런 이 나무 쪼가리 이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가서 같이 지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와요. 그러다 보면 뭘 해요? 그 안에 달달한 냄새도 나니까 하고 또 양봉도 해가지고 들어가서 피해를 보고 도봉을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환풍구가 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렇게 보면 환풍구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저기 위쪽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흙으로 다 막았어요.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다 막아버렸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도 꽉 밀폐시켰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요거 이제 계량통을 저기 한 건데 이렇게 개포를 이렇게 귀퉁이 한쪽을 이렇게 접어요. 요게 계량통이 아닌 사각통이에요. 사각통에 이렇게 이 개포를 덮고 요거를 접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뚜껑을 만들어 놨죠. 그죠? 예. 뚜껑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예, 그 밑에 우측에 아래 그림을 보면 뚜껑에 있는 한풍구를 이렇게 군용을 뚫었죠. 그죠? 예, 소문 위에 쪽에도 있고.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제가 이거 뚜껑을 만든 거예요. 사각통. 대박통 뚜껑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거를 위에 가운데 이 보면 개포 접은 거 있죠. 근데 요게 깊이가 있어요. 이렇게 두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개포 밑에다가 여기다가 저기를 넣어줘요. 화분떡도 넣어주고 필요한 걸 넣어줘요. 그러면 잘 물어가. 그리고 이렇게 한 풍구를 내놨어요. 이렇게 한 풍구. 이렇게.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풍구를 내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한 풍구를 해서 공기가 통할 수 있게 보면 뚜껑 있는데 한 풍구 있죠. 해가지고 거기다 철망을 이렇게 대놨어요. 그러면은 달달한 이 밑에서 이제 소문 있는 데서 토종벌은
환풍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공기를 안으로 밀어넣거든요. 양봉은 소문에서 안에 공기를 빨아내고 밖으로 빼내지만 토종벌은 안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그럼 안에 공기가 갈 곳이 없어. 공기의 흐름이 없어. 근데 환풍구를 내놓으면은 이 환풍구로다가 달달한 냄새가 나. 그러면 양봉들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달달한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서 어리어리하다가 철망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갈 곳을 못 찾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거죠, 나중에는. 도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런 환풍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직접 나중에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림 참고해서, 이렇게 뚜껑도 만들고, 그래서 양봉, 도봉도 좀 맞고, 안에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쾌적하게, 그리고 습도 덜 차게, 밑으로 물이 줄줄 흐르지 않게, 이런 거를 방지해 주는 게 환풍구다 이거죠. 겨울에도 환풍구 열어줘야 돼요. 벌이 숨 쉬잖아. 그죠? 사람도 겨울에 숨 쉬면 입김이 나오잖아. 얘네도 똑같아요. 습이 안 차게 해줘야 돼요. 한겨울에도. 예. 오히려 그게 환풍구 열어주면, 그럼 환풍구를 만들어주면 그 안에가 춥지 않겠느냐고 그러죠. 그죠? 근데 실보다 덕이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습이 높아지면 결로가 생기고 안에가 젖어요. 젖으면 더 춥죠. 그게. 우리가 한겨울에 물에 빠져서 다 젖은 옷을 입고 있을 때 추위하고 그냥 옷은 입고 있는데 안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거하고는 추위를 훨씬 덜 느끼니까 예,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기 가온에 대해서 저기를 했는데 앞부분에 요즘은 전기 가온도를 많이 좀 해요. 그 대박통에도 전기 가온이 가능하고 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전기 가온은 이제 시점. 근데 전기 가온 시점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전기 가온을 했을 때에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은 잃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즉 시점을 잘 선택해라 이거죠. 벌이 봉구를 형성하지 않았는데 가온을 하게 되면은 산란을 하게 되고 또 봉구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안에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벌이 흩어지게 돼요. 봉구를 풀어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재산란이 들어갈 위험성도 있고 그런 거니까 시기가 어느 때이다. 지금은 뭐 저기가 지구촌에 이 기온이 많이 상승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틀려요. 그런데 이 시기를 각 지역마다 조금의 편차가 있는데 언제 다 하고서 참 설정해 주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각자가 그렇게 봐가지고 봉구 형성이 됐을 때, 그리고 외부 온도가 영하로 충분히 영하 5도 정도 충분히 내려가 있을 때, 다시 봉구를 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이 저기를 월동 포장하고 전기 가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보면은 글을 뭐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쭉 썼습니다만은 교재 참고하시면서 이 저기를 동영상을 보신다면은 이해하기는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뭐 첫째 이렇게 보면 월동 기간 동안 영양분 산란을 멈추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휴식 기간을 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맨날 허구한 날 산란만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산란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생명체니까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죠. 뭐 남부 제주도나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일정 기간 좀 휴지를 시키고 난 후에 재산란을 하게 하는 게 산란율도 좋고 좋아요. 그리고 둘째, 산란을 멈추게 소방의 꿀을 즉 쉽게 얘기해서 소방에 있는 저기 유봉이나 이런 이 벌들이 충분히 다 터져 나오고 난 그 빈 공간에 먹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이 저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꿀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어떠한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저기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소독의 효과도
좀 노릴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벌을 깨울 때 이제 그 이 적인데 벌을 깨우고 난 후에 꽃샘추위나 이런 냉해를 벌이 흩어지잖아요. 그때는 그죠? 벌을 깨우게 되면은 벌이 이렇게 쭉 이제 흩어져서 육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추워지면 얘들 움츠려 들어요. 그럼 가해 부분에 있는 그러한 그 이 저기 유봉이나 이 저기들이 유충들이 냉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온을 해주는 게 좋고 이 저기를 저기 포장을 다 단단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기가 있는 것인데 그 시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 전기 가온한 거예요. 잘 되는 편인데 이게 또 단점이 이게 많잖아요. 설비에서 찍은 건데 봄에 계기도 길고 체밀도 문제고. 봄에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봄에 찍은 건 봄에 이거 찍은 이쪽 거 건데 이쪽 거. 이쪽으로 옆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앞으로 다 몰리지. 이쪽은 크게 아니 붙고. 전기가 들어가서 그랬대잖아. 가온이 돼 있잖아. 가온이 돼서? 전기 가온 거 들어가 있잖아. 상당히 세력이 좋아합니다. 이게 1월 말경에 한 거거든요. 예, 1월 말경에 찍은 사진인데, 벌써 산란이 많이 나갔어요. 예, 예. 요거 보면은, 토종벌이 이제 필요로 하는 온도, 예,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를 보면은, 육아온도죠. 34.5도. 요게 이제 전후. 이렇게 이 육아 온도가 이 정도가 유지가 돼요. 즉 봄에 벌을 깨우고 난 후에 요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육아가 잘 되고 이 새끼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근데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은 벌이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 열을 내기 위해서는. 근데 그냥 맥없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적당한 자극 사용을 해가지고 이 달달한 물을 빨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달달한 냄새도 풍기게 하고 자극을 받아서 새끼도 많이 낳고 이렇게 먹이도 이하고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러던가 아니면은 전기 가온은 아니면 보온을 이때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 온도. 이건 비행 온도란 얘기는 뭐냐, 저기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토종벌에 대한 데이터는 좀 없어요. 그러는데 이게 양봉에 대한 데이터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29.5도. 근데 토종벌이 이보다 낮아도 잘 날아다녀요. 추위에도 강해요. 요즘 영하로 내려가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아직 썰렁한 것 같은데, 한데, 그래도 보면은 토종벌은 잘 날아다녀요. 앵앵거리면서. 근데 양봉은 꼼짝도 안 해요. 그걸로 보면 사실 비행 온도가 조금 더 낮아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보면 봉구 내부 온도라고 그래놨는데 벌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그 안에 내부 온도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5도. 여기 이제 벌 바깥에 벌. 봉구 형성한 밖에 외부 온도. 이게 이제 저기 되는데 봉구 외부 온도가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 낙봉이 생겨요. 동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들이 이게 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안에 있는 벌하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서 열을 내죠. 그래서 열을 높여요. 스스로가.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예, 온도예요. 필요로 하는 온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벌이 움직이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그러니까 벌 스스로 움직여서 열을 높이게 하는 것보다는 보온도 단단하게 해주고 뭐 전기 가온 같은 것들이 좀 해주고 하는 게 좀. 근데 문제는 그거죠. 토종벌의 그 사육 특성상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이 산에 많이 갖다 놨어요. 전기 가온이 여건이 안 갖춰진 곳에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 가온을 하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태양열 전기도 그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아직은 조금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전기 가온이 안 되는 그런 여건이라면은 보온, 포장만이라도 좀 더 단단하게 해주고 좀 살펴보라 그 얘기죠. 한겨울보다는 육아가 들어갔을 때의 온도 저기 유지해 주는 게 참 좋다 그거죠. 그리고 특히나 봄에는 기온의 변화가 심해요. 기온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방해 주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예. 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참 이게 이 토종벌의 이 단점이고 우리 토종벌 사육 농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태양열 전지 같은 것도 좀 어떻게 좀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도와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좀 풀어야 할 숙제인데 그런 부분도 좀 청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벌은 모두 이하가 된 동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조건에서 벌통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벌통 안은 이렇게 밀폐된 곳이잖아. 그죠? 근데 같은 조건이라면은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포장도 안 하고 같이 그냥 바깥에 노출돼 있을 때 차이는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에는 약 7, 8도 정도의 차이가 난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봄벌 가온할 때의 온도 조절 방법이거든요. 이게, 월동 그 시에는, 한 3도씨 조정한다. 봉구가 풀리지 않는 온도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컨트롤 그 온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외부에다 컨트롤을 맞춰 놓자. 만약에 전기 가온을 한다면은, 컨트롤 박스를 달아야 돼요. 거기에 맞춰 놓은 거를 영상 3도로 맞춰 놓으면 좋다 그 얘기예요. 왜? 안에 내부 온도하고 밖에. 근데 이거는 설정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로 했을 때 이 얘기고 지금은 디지털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내부에다 센서를 집어넣어요. 볼통 안에. 센서를 집어넣어서 보통 한 17, 8도 정도로 이렇게 맞춰요. 맞춰놓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한 17, 8도 정도에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게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월동에는 이제 저기지만 두 번째 보면 볼을 깨고 난 후에는 안의 온도를 컨트롤 저기를 15도 이상으로 그거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볼을 압축해 가지고 압축해라 그 얘기죠. 즉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겨울이 들어갈 때는 습장벌인데 월동을 난 후에는 이게 부장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수명이 다 된 벌이 있으니까 나가서 죽으니까 벌이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또 깨우고 난 후에는 벌이 수명이 약간 움직이니까 수명이 다 돼서 낙봉이 생기니까 벌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압축을 하라고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강원 온도는 일주일에 한꺼번에 막 23도를 이렇게 훅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주일에 조금씩 올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 얘기죠. 갑자기 훅 올려버리면은 문제가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산란을 지속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줘라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4월 초 개상이선을 올라갈 때는 그때 이제 4월 초까지 개상을 이 세력이 훅 커질 때까지 훅 커질 때까지 그때까지 가온을 조금씩 왜 4월 달까지 꽃샘추위가 있으니까 꽃샘추위가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봄에 냉해가 심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4월 초까지는 이거를 가온을 해줘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가온을 너무 높게 해도 안 돼요. 외부 온도를 항상 유심히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과보온이 됐을 때엔 벌이 너무 많이 흩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과보온도 피해야 될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보온 되지 않게끔 적당히 안의 온도가 육아 온도가 한 32, 2, 3도, 요 정도 되게끔 그거를 해라, 그 얘기죠. 너무 그리고 보온을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너무 갑자기 온도를 올리지 말라고 그랬듯이, 온도를 갑자기 외부 포장을 푹 해체해가지고,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게 해도 안 된다, 그거죠. 적당히,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늦가을에, 늦가을 요즘이죠, 그죠? 이제 저도 어제부터 저기를 하면서 저는 열선을 작년에까지만 해도 이런 거를 썼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자동 센서예요, 요게 어디 쓰느냐 하면은 수도 계량기나 저기 했을 때 동파 방지 이거를 이렇게 밑에 해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올해는 바꿨어요. 어떤 걸로 바꿨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우스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이런 이 열선이죠, 이게. 이렇게 65도까지 나옵니다, 요게. 여기 65도까지 나오는데 한 40cm 잘랐어요. 요 길이가 벌통. 이렇게 벌통 사이즈예요. 이렇게 입구에서 넣으면 벌통이 이렇게 싹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소문을 살짝 저기 열고서 그러고서 이걸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어요. 이거를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하면은 구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휘지 않고 이렇게 또 반듯하게 넣어요. 그럼 얘가 60도 정도까지 열을 내니까 안에 그냥 요거 하나가 열을 내므로 인해서 그 안에 벌통 안에 온도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찮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게 60도까지 내는 저긴데 그게 굉장히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이 열선이에요. 그리고 이건 일반 전선. 이건 일반 전선. 해가지고 요걸 이제 메인선에다 연결하고 그리고 중앙 이 컨트롤러를 달아가지고 감지기를 볼통 안에 하나 집어넣고서 그렇게 하고서 안에 온도가 18도 정도 되면은 차단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을에 가온을 늦가을에 한다면은, 만약에 세력이 약하면은, 예, 그럴 때에 좀 산란을 좀 더 받고 싶다. 그럴 때는, 하는 게 좋고, 가온시는 23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실 저기지만, 토종벌은 10월 말까지도 산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일찍 이 가온을 해가지고 공구를 형성 못하게 하면은 그것도 이 문제이니까 적당한 시점을 각자가 판단해서 이건 뭐랄까 한 번씩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요 정도였을 때 저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 지금 비대면 교육이라서 그런데 사실은 대면 교육이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이제 서로 저기 한 다음 질문도 하고 서로 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는 서로 상의도 하고 함께 배워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우리 도내 사육농가에서도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배울 점도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다음 기회에 뵙게 되면은 서로 좀 좋은 정보 좀 나누고 함께 좀 배우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전개감시 주의할 점. 그러니까 저기가 열선이 저기에서 완전히 왜냐하면 이게 누전이나 이런 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하라는 거. 그러고 가온파는 되도록 지금 아까 제가 작년에 썼던 거 이거하고 이런 저기하고 두 가지 같이 쓰지 말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쓰라는 얘기죠. 왜? 잘못하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써달라는 거고. 예. 그래서 난방 필름 이런 게 저기도 필름을 쓰는 경우에도 요게 신구 제품에 서로 출력량이 틀리면은
잠태면 뭐 불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조하시고 온도 감지 센스가 있는 공간 충분히 비워두고 예, 그렇게 좀 하라는 거. 간판 채워가서 보관할 때는 제대로 포장을 좀 하라는 거. 예, 그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온도 조절기 센스죠. 그거 설치 주의할 점은 벌이 있는 볼통에 넣어야 한다. 즉 감지기는 꼭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볼통 안에. 예.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썼던 거, 요거는 요게 저 컨트롤 적이거든요. 이건 볼통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밖에 노출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기가 외부 기온을 얘가 감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 예. 그리고 온도 조절기는 가온판에 저기만 연결해야 되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은 조절기 하나에 너무 많은 거를 걸지 말라는 거. 대시점은 여유 있게 좀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해서 그게 100개 사용할 수 있는 조절기인데 100개를 꼭 하지 말고 좀 양을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 왜냐하면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그거를 참고하라는 거. 예. 그리고 세팅할 때도 그 설명서가 있어요. 그걸 잘 저기 보고서 소수점이나 이런 것도 잘 봐야 한다는 거. 만약에 거기에 저기 했는데 이 저기 뭐야 10.0이 필요로 한데 잘못하면 100으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소수점 같은 걸 잘 파악해서 제대로 설정을 하라는 거. 그리고 나무통과 스티로폼통 이 계량통의 이 저기인데 따로따로 쓰라는 거예요. 왜? 두 가지의 보온 저기가 틀리니까. 스티로폼통은 보온이 잘 되고 나무통은 보온이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식별해서 대신 그 스티로폼통은 따로 보온통은 따로 이렇게 온도가 이 감지 센서를 따로 들고 컨트롤러도 따로따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써달라는 거. 예. 가온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